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피와 TQQQ를 함께 투자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피의 2023년 2월 배당금이 발표되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0.44392불입니다. 자,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9.67%예요. 그런데 이 배당금은요, 지난 12개월간 중 가장 낮은 금액이에요. 물론 2022년 2월 0.3818보다 14% 상승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12개월 동안 굉장히 높은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1월 효과라는 게 있죠. 특별한 이유가 없이 1월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 2월에도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올 2월에도 상대적으로 배당금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2월 배당이 낮아졌을까? 이번 2월 배당이 낮아졌을까?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제피가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펀드를 운용하는 이 펀드 매니저들의 역량에 의해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커버드콜 전략 때문에 이 커버드콜 전략은요, 횡보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죠. 그러나 상방이 막혀 있고 또 하락시 어느 정도 해지의 기능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난 1월 S&P 500이 얼마나 올랐죠? 거의 7%가량 올랐어요. 지금도 엄청 상승하고 있죠. 누구도 이 정도의 상승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배당금이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 영상에 나의 노후를 책임질 두 가지 미국 주식이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원래 제피는요, 연간 수익률이 6에서 10%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피의 이 관계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솔직히 2월 제피 배당 수익률이 9.67% 수익률은 실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동안 12개월 동안의 배당률 10%, 12%, 13% 이게 좀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근 1년간 10% 이상을 매월 받아왔기 때문에 2월 배당이 좀 낮은 감이 있는 건 좀 사실인 건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자, 만약 제피에 거의 모든 자본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지금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피는요,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고 배당도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S&P 500이나 나스닥은 지금 폭등하고 있죠. 특히 TQQQ는요, 이틀간 10% 넘게 상승했고 거의 한 달간 40%가 상승했어요. 반면 그동안 TQQQ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지난 1년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이제 조금 숨을 좀 돌릴만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왜 제피와 TQQQ를 함께 투자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예상치 못한 상승장이 찾아올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어제 오늘 TQQQ가요, 10%, 15% 이상 상승했어요. 한 달로 치면 40%가 넘습니다.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강경한 발언이 아니라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40%가 올랐지만 여러분 제피는 어때요? 제피는 거의 상승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피는요, 배당이 주목적이지 주가 자체의 퍼포먼스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다른 주식들이 모두 폭등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제피나 SSHD가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이 박탈감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상대적 박탈감은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20%, 30% 상승했네 하면서 인증샷을 찍고 자랑하는데 나만
나만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수익을 내야 한다는 강박과 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식 투자의 원칙을 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성급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원칙을 깨고 남들을 따라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피와 같은 배당금을 주력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 남들이 수익을 올릴 때 나도 같이 조금이나마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TQQQ를 함께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TQQQ를 함께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박탈감이 덜하고 그래야 원칙을 깨지 않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두 종목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는요. 상승과 하락에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죠? 이 독수리는요. 한쪽 날개로만 날지 못합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균형을 잡고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두 날개가 있을 때 힘차게 하늘을 날 수 있고 두 날개가 있을 때 땅에 추락하지 않고 땅 아래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고 땅 아래에 있는 먹이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승의 바람을 탔을 때 제피 한쪽만 가지고 있다면 하늘 높이 상승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충분한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주가가 깊이 하락할 때 TQQQ만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깊은 추락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치 날개가 고장난 비행기처럼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날개가 튼튼한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듯이 상승장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TQQQ와 하락장에서는 최대의 방어를 해주는 제피가 함께 공존했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두 종목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는요. 지루함과 성급함을 뛰어넘어야 장기 투자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극과 극인 사람이 잘 살까요? 아니면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잘 살까요? 자, 어른들은요 종종 커플이 이 성격이 똑같으면 망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 다 일을 벌이고 둘 다 뒷수습도 안 하고 둘 다 결정을 못 하고 둘 다 결단력이 없으면 뭘 해도 힘이 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플이 너무 똑같으면 단점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성격이 완전히 다르면 또 잘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안 맞아도 헤어집니다. 가치관, 성격, 취향, 취미 뭐 하나 맞는 것이 없으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베스트가 뭘까요? 바로 장점은 같고 단점은 반대인 사람이에요. 서로의 가치관과 바라보는 것, 목표점이 같으면 설령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주와 성장주는요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제피는요 너무 지루합니다. 게으릅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요. 그러나 TQQQ는 어때요? 성격이 급합니다. 기복이 워낙 심해서 다루기가 힘들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둘은. 그런데 이 둘이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제피와 TQQQ는요. 어떤 목적이 있죠? 우리들 삶 속에서 물질로부터의 자유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서로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둘은요. 장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존재한다면 장기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 중 하나만 존재하면 분명히 얼마 가지 못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매도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피와 TQQQ의 서로의 장점은 배가 되고 단점은 서로 보완해주는 커플이 베스트 커플인 거예요. 이 베스트 커플이 경제적 자유라는 한 곳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들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